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작가 정사경입니다. 흥행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하자고 하게 되고, 흥행이 잘 안 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하고. 한 70% 정도는 비슷해서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얘기하면 감독님이 곧바로 그 다음 거를 얘기하고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얘기가 잘 굴러가는데, 또 중요한 건 한 30%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업이 흥미롭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 제가 다 마크하고 있거든요. 모르실 거예요. 감독님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신다고 하면,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모르시지만 저는 명확 필름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부족한 걸 어떻게 자기가 마크한다는 거야? 그게 제가 이제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왜 실패했을까 생각한 거죠. 우리는 뭔가가 못 보는 게 있다. 하지만 감독님은 늘 승행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마크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도 메꿀 수 없다. 항상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작가가 이제 힘 빠질까 봐. 그렇죠. 제가 또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누구도 동의해 주지 않을 때, 그때 그걸 알아주는 사람, 제일 충돌한 건 혜준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처음에 초고가 나온 다음에 혜준의 사랑이 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설에는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혜준이 건 것은 자부심 뿐이다. 이건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설에는 목숨을 버려가면서 혜준의 품위를 살려주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설의 입장에서는 원통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고쳐가면서 또 혜일 씨가 오면서 조금씩 변해갔고, 어느새 제가 설득이 돼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부심을 잃고 살아가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균형이 이미 맞아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각본에서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연기에서 좀 많이 메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정한에 대해서도 좀 엇갈렸었는데, 저는 정한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순간이 많지 않지만 정한에게도 자기 세계가 있다고 믿었고, 그걸 이제 일부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짠하고 나타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혜준에게서 그거를 빼앗고 싶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그래서 제가 엄청 매섭게 정한이 혜준과 결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 거의 문을 꽝 닫고 나가는 식으로 나가게 하는 씬을 썼는데, 감독님이 정한이 너무 무섭고 뭐 약간 비호감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막 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씬을 제안을 하신 거죠. 이주임. 제가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웃겨서. 끝나는 것 이주임이 남자라는 사실이 네. 밝혀지는,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나는 거.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는데 감독님이 그 대사까지 덧붙이시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싫을 때도 하기로 한 거. 저는 솔직히 그 대사가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좀 비켜줄래가 좋잖아요. 좀 비켜줄래? 관객의 60%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난 그 대사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정현 배우가 연기를 잘했어요. 더 이상 너랑 말할 필요가 없다. 좀 비켜줄래? 그리고 호미사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함께 만들고,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서경 작가가 초고를 써올 때 갑자기 만들어서 왔는데, 장면은 재밌는데 이때쯤 되면은 거의 관객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새로운 장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영화도 길어질 것 같고, 그 아니나 다를까 길어졌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뺄 수는 없었어요. 각본에서나 편집에서나. 그래서 그 장면은 여러모로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장면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런 경험도 했거든. 색 보정할 때 컬러리스트에게 이 호미산 장면이 나올 때쯤에는 관객이 졸릴 거다. 그러니까 컬러나 콘트라스트나 이런 채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흐리멍텅하지 않게, 안개 낀 이포와는 구별되게 쨍한 공기, 차갑고 맑은 공기를 느끼고 싶은 장면이기도 하니까 다른 씬들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컬러리스트가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왜 졸리다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씬 자체는 아주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영화를 길어지게 만들었고 하필은 그 위치가 지루해질 수 있는 장면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다로 가는데 그렇지, 구덩이 그게 저는 클라이막스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 똑같은 이유에서 관객이 영화가 끝날 때쯤에 이제 끝나간다고 느끼는데 누구나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플롯이 되게 익숙한 플롯처럼 보이지만 특별하게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부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은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호미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꼭 올라가야만 되는 타이밍이었고 알지 못할 이유로 제가 그 신을 쓴 다음에 감독님이 처음에 이야기가 왜 산으로 가? 그러셨잖아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렇게 말해요. 다른 영화를 볼 때는 이제 영화를 보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쓰였었는데 저렇게 했구나, 뭐 배우가 잘했구나, 뭐 미술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처음으로 이제 스크리닝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와 내가 이걸 썼다니였는데 끝에가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였어요. 내가 이걸 썼다니? 이게 그러니까 각본에 분명히 혜준이 바닷가를 헤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저는 다른 영화를 보는 일반 관객과 똑같은 입장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바다 한가운데 내가 서 있고 물이 허리까지 들어왔더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결말을 아니까 설애가 차를 세워놓고 갈 때부터 기분이 좀 이상하더니 그때쯤 됐더니 저도 바다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헤매고 있고 이제 마치 2시간 동안 뛰던 심장이 마치 설애랑 묻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오래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 처음에는 파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도가 너무 좋았다. 내가 파도가 친다고 써놨지만 그런 파도가 칠 줄은 몰랐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소용돌이가 너무 좋았다. 소용돌이는 쓴 적이 없는데 이게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한 물처럼 소용돌이 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그거 VFX야. 실제로 한 거야. 너무 잘하지 않았어 진짜? 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약간 영화의 이야기의 영역에서 뭔가 신화? 이런 약간 원초적인 영역으로 한 발짝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혜준이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오르페우스 있잖아요. 지옥과 이승 사이에서 아내를 찾아 헤매는 남자. 이렇게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혜준이지만 오르페우스인 거고 또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헤매는 남자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자신을 찾아서 헤매는 남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설애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누굴까? 라고 생각해보면 혜준의 안에 숨겨져 있던 자기가 어느 순간에 포기했던 야성 같은 것 그거를 묻어놓고 계속해서 찾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발밑에 있잖아 바보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바로 너한테 있잖아. 그런데도 찾아 헤매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연인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안에서 자기 일부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탕웨이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해파리가 됐을 것 같다고. 그리고 각본하고 완성된 영화가 멀게 느껴졌던 것은 나는 박해일이 좀 이유가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기를 적어둔 내 생각에는 그래. 그다음에 탕웨이는 한국어 억양과 발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막상 배우의 입에서 발음됐을 때 이 영화의 인상을 결정한 요소죠. 다른 영화들도 다 어느 정도는 다 메타포고 그런데 그 영화들은 왜 신화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이것에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게 탕웨이 배우의 힘이 크다고 느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탕웨이가 하는 일이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중국에서도 모든 걸 받아들였겠지. 죽어달라는 엄마의 말까지 받아들였겠지만 폭력적인 남편도 받아들이고 뭐 경찰이 뭘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고 또 그 반면 변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흡수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끌어들이는 어떤 거 약간 탈인간적인 인간의 주변에 머무는 뭐 정령처럼 보이더라고요. 변명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때만 그렇게 하고 그때,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도 그때 연기 너무 좋아.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좋게 느낀 것 중에 하나 감독님이 연출하신 어떤 방식 때문인데 이게 일반적인 마지막 장면이라면 주인공이 죽기 직전에 뭐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고이거나 그 표정 클로즈업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돼서 이걸 바라보고 서글프기도 하고 이런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 장면이 없거든요. 이제 약간 롱샷으로 술 마시는 그렇죠. 장면이 있고 손 그렇죠. 이 장면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느끼는 슬픔은 주인공의 슬픔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종류의 눈물은 전 나오는 곳도 다르고 그 논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심지어 탕웨이조차도 설애가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편집은 그냥 순수하게 시간 문제 때문에 미술팀에서 만든 소품도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고 물론 뭐 완전히 버리진 않았고 이렇게 펼치는 씬이 하나 있었죠. 저는 이야기 시작부터 좀 이야기가 쉽게 풀렸거든요. 감독님이 한 형사의 구역에 와서 2명의 남편을 죽인 여자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고 제가 그거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떻게 죽일까 였을 거잖아요. 첫 번째 남편을 죽이는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면 해서 예를 들어 칼이나 총이나 그렇게 피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주인공이 마치 사고인 것처럼 그리고 또 자기도 그만큼 애를 써야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어도 피해자가 아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쉽게 풀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남편은 산이니까 두 번째 남편은 바다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쉬웠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그냥 인간을 구별하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는 건데요. 마치 인간이 농산물이나 수산물인 것처럼 저는 산에서 온 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바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산에 별로 자주 가지 않고 저희 남편도 바다에 자주 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저희 남편은 쉬는 시간이면 낚시 TV를 보고 저는 산에 대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낚시를 안 해? 안 해요. 낚시 할 줄도 모르는데 낚시 TV, 뭐 도시여부 늘 낚시 진짜? 바다에 대해 찾아보고 만약에 늘 휴가를 가면 바다로 가려고 하죠. 공항에 내려서부터 바다 느낌이 느껴지면 숨이 잘 쉬어진대요. 내가 무신론자인데 그 목사 설교하는 영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거 비슷하구나. 맞고 저는 이제 막 산악지방 갔을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막 침엽 소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어요. 집에 들어왔어 약간 그런 기분.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 설에는 산에 살았는데 원래는 바다에 속해야만 하는 사람. 산의 경처럼 생각해 보자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뭐 키가 크고 손톱이 날카롭고 올라야 되니까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근데 바다에서 온 사람은 피부가 매끈하고 비늘 있고 아가미가 있고 걸을 때마다 뭐 통증이 느껴진다면 다리에 설에는 바다에 사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산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저는 바다로 왔다고 생각해요. 이 플롯이 막 되게 설애가 어느 순간에 죽자고 선택한 게 아니라 설애 내면에 산에서부터 살았을 때부터 동물들은 가장 큰 욕망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바다로 돌아가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플롯인 것 같아요. 독자 겸 관객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그거는 작별 인사 같은. 인사 그거 같은 하지 거 말자, 하라고 우리. 써있지 않아가지고 생각지 못했는데 저희 전화 끊을 때도 인사 안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저희 남편이 야 왜 전화를 그렇게 끊어? 저 감독님이랑 통화했어. 야 왜 인사를 안 하고 끊어? 벌써 끊으셨어 감독님이.